열반에 이르는 길 법문 4에서 윗바사나의 시작과 4대 명상을 닦는 법을 낭독해 드립니다. 윗바사나의 시작. 이 단계에서 아직 본격적인 윗바사나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윗바사나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대 명상의 막바지에 이르면 윗바사나 수행에 필요한 궁극적 실제를 식별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윗바사나 공부에 필요한 자료를 지금 모으고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모든 수행자가 4대 명상을 닦아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윗바사나로 가는 길을 본산매까지 가능한 아나파나사티와 같은 사마타 명상 주제로 시작하거나 근접 산매까지만 가능한 4대 명상으로 시작하거나 윗바사나 수행을 하기 전에 4대 명상을 완성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얀마에 있는 파욱 명상센터에서는 두 가지 길 모두를 가르칩니다. 사마타 명상 주제로 선정을 얻은 수행자라면 매번 앉을 때마다 먼저 사선정에 들어가 빛이 밝고 환하게 반짝이도록 하십시오. 선정에서 나온 다음 4대 명상을 시작합니다. 4대 명상을 닦는 법. 빨리어 경전에는 4대 명상을 닦는 법으로 간결한 것과 상세한 것 둘이 나옵니다. 간결한 것은 이해가 빠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상세한 것은 간결한 것으로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부타께서는 대념처경에서 간결한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다시 비구들이여, 비구는 이 몸을 처해진 대로, 놓여진 대로 요소별로 고찰한다. 이 몸에는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 청정도로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윗바사나 지혜가 예리한 자가 이 명상 주제를 닦고자 하면 우선 한적한 곳에 혼자 머물러 자기의 온몸으로 전향한다. 이 몸에 있는 단단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이고 응집하는 성질이나 유동의 물질은 물의 요소이고 있게 하는 성질이나 뜨거운 성질은 불의 요소이고 지탱하는 성질이나 움직이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다라고 간략하게 요소를 파악하고는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4대로 중생이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하고 반조해야 한다. 그가 이와 같이 노력할 때 머지않아 요소의 분류를 비추는 윗바사나 지혜를 수반하는 삼매가 일어난다. 이것은 단지 근접 삼매이다. 이것은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본삼매에는 이르지 못한다. 혹은 이 사대에 중생이라는 것이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 법의 사령관인 사리부타 존자께서는 다음과 같이 4가지 부위를 설명하셨다. 뼈와 힘줄과 살과 피부로서 공간이 둘러싸여 있을 때 그것은 형상이라는 명칭을 얻는다. 이 가운데서 각각의 틈을 따라서 지혜의 손으로 분리한 뒤 이 가운데 단단한 성질이나 거친 성질은 땅의 요소이고 응집하는 성질이나 유동의 성질은 물의 요소이고 있게 하는 성질이나 뜨거운 성질은 불의 요소이고 지탱하는 성질이나 움직이는 성질은 바람의 요소다. 라고 간략하게 요소를 파악하고는 계속해서 땅의 요소, 물의 요소라고 단지 요소로 중생도 아니고 영혼도 아니라고 전향해야 하고 마음에 잡돌이해야 하고 반조해야 한다.
파욱 명상센터에서 가르치는 대로 온몸의 4대 요소를 12가지 특징으로 관찰해야 합니다. 땅, 단단함, 거침, 무거움,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물, 유동성, 응집성. 불, 따뜻함, 차가움. 바람, 지탱함, 움직임. 이 명상을 닦으려면 12가지 특징 각각을 하나씩 식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초보자는 대개 쉽게 식별할 수 있는 특징들을 먼저 배우고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특징들을 배웁니다. 보통 움직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움, 매끄러움, 가벼움, 따뜻함, 차가움, 유동성, 응집성 순서로 배웁니다. 각 특징을 먼저 몸의 한 장소에서 식별한 다음 온몸에서 관찰해야 합니다. 12가지 특성을 관찰하는 법. 움직임을 식별하려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 머리 한가운데에서 생기는 감각을 통하여 움직임을 우선 알아차려 보십시오. 그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으면 마음에 뚜렷해질 때까지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런 다음 몸의 가까운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서 거기에서 움직임을 찾습니다. 이렇게 하면 머리, 목, 몸통, 팔, 다리, 그리고 발로 옮겨가면서 움직임을 천천히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의 어느 곳을 살피든 어디서든 쉽게 움직임을 볼 수 있을 때까지 거듭 이렇게 수행하십시오. 머리 한가운데에서 숨의 움직임을 쉽게 식별할 수 없다면 숨을 쉬는 동안 가슴이 부풀고 배가 들락거리는 움직임을 알아차려 보도록 하십시오. 이것도 분명하지 않으면 맥박을 잡아보거나 움직임이 분명한 다른 곳에서 움직임을 느껴보도록 하십시오. 어디에서 시작하건 천천히 지혜를 닦아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서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곳은 분명하고 어떤 곳은 분명하지 않을지라도 움직임은 온몸에 있습니다. 움직임을 볼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면 단단함을 찾아봅니다. 단단함을 식별하려면 이빨을 꽉 다물고 이빨이 얼마나 단단한지 느껴보십시오. 이어서 다문 것을 풀고서 이빨의 단단함을 느껴보십시오. 이것을 느낄 수 있으면 움직임을 식별할 때처럼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서 단단함을 체계적으로 식별해 보십시오. 몸을 일부러 긴장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온몸에서 단단함을 식별할 수 있으면 온몸에서 다시 움직임을 찾습니다. 움직임과 단단함, 이 둘을 번갈아 거듭 식별하십시오. 온몸에서 움직임을 식별하고 이어서 온몸에서 단단함을 식별합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길 때까지 이 과정을 여러 번 되풀이합니다. 거침을 식별하려면 혀로 이빨의 가장자리를 문지르거나 손으로 옷이나 팔의 살갗을 문지르면서 거침을 느껴보십시오. 앞에서처럼 체계적으로 온몸에서 거침을 식별해 보십시오. 거침을 느낄 수 없다면 움직임과 단단함을 다시 찾아보고 이 느낌들과 거침을 함께 식별해도 됩니다. 거침을 식별할 수 있으면 움직임, 단단함, 거침 등 세 특성을 자신이 생길 때까지 하나씩 거듭 온몸에서 찾아보십시오. 무거움을 식별하려면 무릎 위에 두 손을 포개 놓고 위에 얹은 손의 무거움을 느끼거나 고개를 앞으로 숙여 머리의 무거움을 느껴보십시오. 온몸에서 무거움을 식별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무거움을 뚜렷이 식별할 수 있으면 움직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등 네 특성을 온몸에서 차례로 자신이 생길 때까지 찾아보십시오. 지탱함을 식별하려면 등에 힘을 빼고 몸을 앞으로 숙였다 쭉 펴서 곧게 세웁니다. 몸을 곧게 유지하는 힘이 지탱함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서 지탱함을 식별할 때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지탱함이 뚜렷하지 않으면 단단함과 함께 식별해 보면 조금 더 쉬울 것입니다. 지탱함을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온몸에서 움직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함 등 5 특성을 찾아보십시오. 부드러움을 식별하려면 혀를 아랫입술 안쪽에 밀어대고 그 부분의 부드러움을 느껴보십시오. 그런 다음 몸에서 힘을 빼고 부드러움을 온몸에서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체계적으로 수행합니다. 이어서 온몸에서 움직임, 단단함, 거침,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움 등 6 특성을 찾아보십시오. 매끄러움을 식별하려면 입술을 적신 다음 혀로 입술 위를 좌우로 핥음으로써 매끄러움을 느껴보십시오. 온몸에서 매끄러움을 식별할 수 있을 때까지 수행합니다. 이어서 온몸에서 매끄러움을 포함한 7 특성을 찾아보십시오. 가벼움을 식별하려면 손가락 하나를 아래 위로 까딱거리면서 손가락의 가벼움을 느껴보십시오. 느낄 수 없다면 다시 무거움을 찾습니다. 무거움이 온몸에서 느껴지면 다시 손가락을 위아래로 까딱거리면서 가벼움을 느껴봅니다. 온몸에서 가벼움을 식별할 때까지 수행합니다. 이어서 가벼움을 포함한 8 특성을 찾아보십시오. 온몸에서 따뜻함 또는 뜨거움을 식별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온기가 촉감으로 뚜렷이 느껴지는 곳이면 어디라도 좋으니 거기서 따뜻함을 알아차리는 것에서 시작하십시오. 이제 따뜻함을 포함한 9 특성을 찾아보십시오. 차가움을 식별하려면 콧구멍으로 들어오는 숨의 차가움을 느껴본 다음 차가움을 온몸에서 체계적으로 식별합니다. 이제 10가지 특성 모두를 식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10가지 특성은 촉감을 통해서 직접 알 수 있지만 나머지 2 특성, 즉 유동성과 응집성은 다른 10가지 특성에서 추론된 것들입니다. 이 점은 이 2 가지를 나중에 가르칠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응집성을 식별하려면 살갗과 살과 힘줄이 어떻게 하나로 엉켜 몸을 이루는지 알아차려야 합니다. 풍선 속의 물처럼 피는 살갗이 피를 몸속에 가두고 있습니다. 응집성이 없다면 몸은 조각조각 입자로 분해되어 버릴 것입니다. 몸이 땅에 붙어 있도록 해주는 중력도 응집력입니다. 이것이 뚜렷하지 않다면 온몸에서 10가지 특성 모두를 한 번에 하나씩 거듭 다시 식별하십시오. 그것이 숙달되면 응집성도 뚜렷해질 것입니다. 그래도 아직 응집성이 뚜렷하지 않으면 움직임과 단단함의 특성만 거듭 식별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마치 밧줄에 감겨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이것을 응집성이라고 식별하면서 다른 특성들을 닦은 것처럼 닦으십시오. 유동성을 식별하려면 입안에 침이 흐르고 혈관으로 피가 흐르고 폐 속으로 공기가 흐르고 온몸에 열기가 흐르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이것이 뚜렷하지 않다면 유동성을 볼 때 차가움, 뜨거움, 움직임도 함께 보십시오.
그러면 유동성을 식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에서 12가지 특성을 식별할 수 있게 되면 위의 순서대로 특성들을 거듭 식별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기면 4대 명상에 관한 설명의 시작 부분에서 처음 이야기한 순서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즉 움직임, 단단함, 거친, 무거움, 지탱함, 부드러움, 가벼움, 유동성, 응집성, 따뜻함, 차가움, 지탱함, 움직임의 순서입니다. 이 순서대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한 번에 하나씩 각 특성들을 식별해 보십시오. 적어도 1분의 순서대로 3번을 반복하도록 아주 빠르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닦아야 합니다. 이렇게 수행하다 보면 수행자에 따라서는 이 요소들 사이의 균형이 어긋나게 되는 수도 있는데 어떤 요소들이 지나쳐서 참을 수 없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특히 단단함, 뜨거움, 움직임은 과도해지기 쉽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일어날 때는 반대되는 특성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집중을 개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유동성이 지나치면 응집성에 좀 더 집중하고 지탱함이 지나치면 움직임에 좀 더 집중합니다. 단단함과 부드러움, 거침과 매끄러움, 무거움과 가벼움, 유동성과 응집성, 따뜻함과 차가움, 지탱함과 움직임은 서로 반대되는 특성입니다. 12가지 특성을 먼저 가르친 것은 요소들 간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입니다. 요소들 간의 균형이 맞으면 삼매를 더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온몸에서 12가지 특성을 식별하는 데 숙달되어 이 특성들이 뚜렷이 드러나면 첫 번째 6 특성은 한 번에 땅의 요소, 다음 2개 요소는 한 번에 물의 요소, 다음 2개 요소는 한 번에 불의 요소, 나머지 2 요소는 한 번에 바람의 요소로 식별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을 얻기 위해서 땅, 물, 불, 바람을 계속 식별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수백 번, 수천 번, 수백만 번 반복해야 합니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집중하는 데 좋은 방법은 몸의 한 부분에서 다른 부분으로 옮겨가지 말고 몸을 전체적으로 훑어보는 것입니다. 어깨 너머에서 보듯 훑어보는 것이 대개 가장 좋습니다. 머리 위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해도 되지만 이 방법은 요소들 사이의 긴장과 불균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 해탈에 이르기를 기원드립니다.